여러분의 공동체 평안하시죠? 주민 중심의 액션 러닝 학습법.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방법 제2탄입니다. 자, 지난번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포스트잇에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커다란 전지에 어떻게 순서를 고민할 건가 라고 생각한다면 남영찬 박사가 정리를 합니다. 남영찬 박사는 주민들의 총 11건의 아이디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먹거리, 수산면을 대표할 만한 먹거리, 수산면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5개 모아서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수산에 사는 주민들이 즐길 거리, 그분들이 무언가 취미생활을 하든 공동체 활동을 할 만한 거 6가지. 그래서 먹거리 5가지, 즐길 거리 6가지, 총 11가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전지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11가지의 주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가 전지에 적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제 주민들께 보여드립니다. 먹거리 1, 2, 3, 4, 5, 즐길거리 6, 7, 8, 9, 10, 11. 그런 다음에 1번 아이디어를 낸 분부터 설명을 하라고 제가 유도를 합니다. 11가지 의견을 다 설명하는 걸 보여드리기보다 그 중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2가지만 샘플로 설명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아카이브. 우리 이 참 소중한 수산면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신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거, 그분들의 기억, 거기다가 더 깜짝 놀랐던 것은 그분들의 목소리까지 남겨봅시다. 그래서 주민들의 채취를 후손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아카이빙 작업을 합시다. 자, 그렇게 발표하시는 지역 주민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얼마 안 돼서 좀 이제 더 생각했던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마을이 예전에 그런 마을도 아니면 뭐 전해져 오는 마을마다의 뭐 이름이라든가 뭐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다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를 각 마을마다 이렇게 좀 가서 그 마을에 대한 어떤 스토리 이런 거를 좀 녹음을 해놓고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걸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예. 네네네. 그러면 그 오래전에 이렇게 좀 세월이 흐르면 자꾸 바뀌니까 그건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그 예전에 이 마을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뭐 이런 게 그 좀 남겨지면 좋겠다. 예. 우리 어르신들의 목소리, 음성이 담긴 그런 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혹시 네.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아카이빙 작업이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옛 것을 좀 기록해 놓자. 네. 근데 놀랍게도 음성까지도 한번 기록해 보자. 네. 그런 취지잖아요. 그죠?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옛 것을 기록하자.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옛 것을 당신 최고! 자, 그러면 어떠십니까? 정말 놀랍죠? 주민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소중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남영찬 박사와 함께 배운 액션 러너들은 어떻게 한다? 칭찬한다. 눈을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발표자를 향해서 영상처럼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당신 최고! 그러면 맞습니다. 당신 최고! 어떤 의견을 내도 남영찬 박사와 함께하는 액션 러닝 수업에서 비난은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처음에 의견을 과연 내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사람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 쭈삣쭈삣 하다가도 무조건 칭찬을 제가 유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의견을 발표하시게 되죠. 자, 샘플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의견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주민께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이 아름다운 수산면, 아름다운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전시회를 한번 합시다. 저는 이 수산면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이 수산면이 다이아몬드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이게 계절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이아몬드처럼 봄에는 이쪽에서 뜨지만 여름에는 이쪽에서 뜨고 겨울에는 이쪽에서 뜨더라는 겁니다. 지는 방향도 틀리고 계절별로 시간별로 이 아름다운 수산면의 자연환경을 각자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발표하시는 주민 말씀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혹시 아이디어를 지혜를 좀 공유하시고 계실까요? 네, 네. 네, 저는 옛날에 제가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5년 됐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솔직히 별로 농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쁜 데가 많고 멋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동네 휴대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우리 동네 찍어보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작품 전시. 네, 그렇죠. 이제 뭐 크게 하면 우리가 부담이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 그것도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보지 못했던 다른 예쁜 모습들도 볼 수 있고 없었던 뭐 그런 것들도 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습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참 대단하시죠? 주민들의 사고가 정말 도시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개혁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이 주민 발표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당신 최고! 그러면 네, 당신 최고. 참여한 모든 주민들이 발표가 끝나면 당신이 최고라고 박수를 쳐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총 11분에 걸쳐서 전부 다 왜 내가 이 아이템을 선정하게 됐는지 발표하게 하고 당신 최고라고 칭찬을 하게 하고 나면 당연히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게 되겠죠. 이렇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로 한다? 멀티 보팅이라는 복수투표법이라는 걸 가지고 주민 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남영찬 TV를 통해서 꽤 여러 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영찬 박사는 주민 중심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 중에 멀티보팅보다 뛰어난 방법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잠시 후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함께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험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복수표 투표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표 투표. 복수표 투표. 즉 복수표를 우리가 1인당 1표가 아니라 복수표를 가지고 한번 의견을 모아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글씨를 해봤습니다. 천재가 악필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절대 아닌데 글씨를 못 씁니다. 1번 제가 먹거리하고 즐길 거리를 그냥 크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자, 남영찬 박사는 이제 멀티보팅이 왜 주민 중심이, 왜 당신들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왜 민주적인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과연 그런 방법이 있어?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갸웃갸웃하지만 멀티보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남영찬 교수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진행하는지 다음 편에 보따리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십시오. 오늘도 남영찬 TV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귀하는 정말 진정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 감사합니다.